谢谢金老师。那我这一次来韩国是受到韩国大学辛哲雄老师的这个邀请，那么然后今天非常荣幸访问大邱这个清北大学，跟大家就见一次面。 저는 사실은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되는 것은 한국대에서 초청으로 한국에 오게 되고 여러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대구의 경북대를 방문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通过辛老师和Kim老师的介绍，这个清北大学是比较偏向于儒家思想的一个也说是比较保守的一个学校。那我就提出了大概7、8个不同的题目，那请Kim老师选择一个。那他所选择的就是今天要讲的这个口述文化和这个书写文化的辩论，那么特别就是以诗经 为我们的这个中心题。 네, 사실은 초반에 접촉했을 때부터는 이 발표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논이 있었는데요. 일단 방금 전에 그 사회해주신 그 김선생님께서는 일단 한 7에서 8가지의 주제를 소개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소개하면서 경북대 같은 경우는 육아사상 쪽으로 좀 많이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7에서 8개의 주제 사이에서는 오늘의 발표하실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那么在西方学术界最近20年以来，这样的一个辩论是比较可以说是一个热。 是辩论的很热烈，那么最近大概就是最近5年以来，在中国国内也开始辩论这个问题的，但是今天要报告的就是西方学术界的。 네, 오늘에 발표할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나간 20년간의 서양 학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은 중국에 있어서도 관련되는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쇼나 신예님의 발표 주제에는 주로 서양 학계에 있어서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할 것입니다. 那么在西方学术界，大概有2个人是比较代表性的，参加这个辩论。一个就是我自己，我大概可以说是代表书写文化的这个立场。那么我发表了几篇文章，就是最近就是22年。 在中国古代文献前沿与评论上，跟北京师范大学的一个老师李山先生有上面的那一批，那么在其他的2篇文章也谈了这个问题。 네, 지금 서양 학계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2분의 상당히 유명한 학자들이 이게 논쟁을 벌여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저입니다. 네, 또 다른 한 분은 이따가 소개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 논쟁에 대해서는 신예님께서 발표하시는 논문은 중국 고대 문학 전연이라는 잡지에서는 이산 신예님과 같이 발표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那么第2位代表，就是代表口述文化的这个立场，是 Princeton 大学的这个 Martin Kern 柯马丁先生，他也发表了几篇文章。其实我这边就是引用他2篇文章而已，但是除了这2篇以外，还有很多不同的文章，都是说这个口述文化。 다른 한 분은 바로 지금
한 4페이지쯤에 소개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마틴 컨이라는 선생님의 논쟁 그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쇼네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서사 문학의 입장에서 이 논쟁을 토론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틴 컨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구술 문학의 입장에서 관련되는 문제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但是在 Martin Kern 之前，这个口述文化的说法，已经有比较悠久的一个传说，一个传统了。从100多年以前，有西方学术界就提出了这样的一个口述文化。 네, 서양의 학술계에서는 거의 한 100년 전에는 사실은 이미 구술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大概最开始的，就是法国一个非常有名的文学家，其实他年轻的时候，因为法国在非洲有一些殖民地，有一个殖民地就是 Madagascar， 那么法国有一个习惯，就是大学生毕业了以后就必须要到他们的殖民地当老师，那么这个包揽就是在1900年以后是到 Madagascar 去，当做法文的老师。 지금 소개하시는 학자 같은 경우는 100년 전 여기에서는 프랑스의 상당히 유명한 문학학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그런 내력이 있었는데요. 대학에서 졸업하게 되면은 통제되는 그 식민지에 가서 선생님이 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있어서는 마다가스카르라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선생님을 했습니다. 那他到了 Madagascar 以后，他发现他们的文学不是书写的文学，而是口述的文学。那么特别有一种诗，就是叫做 Henteni， 就不知道这个是可以。这个 Henteni， 那么他要形容 Henteni 是什么样的一个诗，他说都是由成语来做的。那么两边是对立的，有两个诗人，一个诗人要唱诵一个成语，那么敌对的这个诗人也是唱诵一个成语。他说大概只有200、300个成语，除了这些成语以外，你不允许创造新的语言，你就必须要按照已经有的这个成语来做。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되는 한 가지가 해당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시가 형식은 바로 지금 그 이 페이지의 마지막에 그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헨텐이라는 그 시가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시인 두 분께서 서로 대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기본적으로 200에서 300개의 성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창신이 없으면 새로운 창출이 없으면은 기존에 나왔던 단어들로 성어들로 서로 대꾸를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어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가의 형태 같은 경우는 서사보다는 주로 구술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那么包兰先生的这本书是1909年出版的，这个跟中国文学当然是没有直接的关系，但是为什么要从包兰开始？因为这本书1909年出版了以后，非常有名的汉学家格兰言看了这本书，那么就联想到是中国最古老的一个诗书呢，就是《诗经》，他以为《诗经》跟这个 Henteni 有非常相似的地方。 그리고 여기에서 포란이라는 선생님의 발표한 그 출판되는 책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책에서는 중국 문학과 관련은 거의 없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나오고 나서 지금 다음 페이지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언급되는 논쟁들로 파생되면서 시경까지 연관시키게 되었습니다.
那么格兰言说诗经，是歌谣是一种传统的集体的创作，是根据某些已经规定的主题，这个规定的主题就像成语一样，是已经有的这个语言，那么是两个地队的集体团员来唱诵的。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갈라은 스님의 그 연구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통적이고 단체적인 창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이미 교정되는 주제들로 인해서 이 의식 그 무용을 하는 과정에서 창작되는 걸로 즉흥적으로 창작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他说这个完全没有创造性的，就是要引用已经存在的这个成语。 네, 그리고 여기에서 평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창작성이 거의 없는 걸로 이미 기존에 나왔던 걸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那么这个当然是受饱览的影响，但是格兰言有两个老师呢。 一个就是沙凡先生，沙文先生，Edward Shavan， 另外一个是非常有名的人类学家 Emil Durkheim，Durkheim 就是研究澳洲的这个传统的生活习惯。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갈라은 스님의 연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포란 스님의 그 연구이고요. 또한 그 시기에 있어서는 사완이라든가 또한 덜칸이라는 호주 학자의 그 영향도 많이 받게 됐습니다. 那他受Durkheim的这个影响，就是说这些歌谣就是诗经，场合是他们这个社会背景是什么社会背景？ 说它的场合是古代农业节庆这种重要的口头表演意识，这个表演意识是它社会学的一个概念。 네, 그리고 그 호주의 학자 덜칸 스님의 그 사회학의 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가요의 경우는 고대에 있어서는 농업의 축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구술 연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那么格兰言的博士论文是1912年写完的，但是因为第一次世界大战的这个原因，他的书是到1919年才出版的。这个就是这个法文的书。 在1932年就已经有一个英文的翻译。 네, 그리고 이 갈라은 선생님의 그 박사 논문은 1912년도에 발표되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는 1919년도에서 드디어 출판되었는데요. 프랑스어로 처음으로 출판되면서 1932년도에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那么在1935年、36年。 Arthur Waley 就出版了最权威的一个诗经的翻译，英文的译文，他是受到格兰言的非常深刻的这个影响。 네, 그리고 1935년도에서 36년도에서 해당 시기에 있어서 가장 권위적인 시경의 번역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도 갈라은 스님의 그 논문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他们两个人都是说，诗经没有独特性的，没有个人性的这个创造，都是集体的这个诗词。 而且应该是敌对的两个团队，这边唱诵，那边就回答。 네, 그리고 이 해당 책에서는 일단 시경 같은 경우는 독특적인 개성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팀으로 이루어지면서 한 팀을 이렇게 문구를 던져주면은 반대 팀으로 이어받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这边说，这些没有个性的恋人们，全都在一个纯粹过程，纯粹城市化的背景里，那么然后说他们绝非诗人的创作，
这个都是具体的创作，也不是创作，就是引用了已经存在的这个语言。 네. 그리고 얘기에서는 사실은 원문에서는 연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왜냐면 두 팀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주고받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요. 하지만 순수한 이 형식화되는 배경 속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배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인의 창작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 형식을 다시 구술하는 형태를 표현되고 있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他最后的一个结论就是说，诗歌的起源是非个人性的。 그래서 마지막에 그 도출되는 결론은 바로 시가의 그 기원은 비개인적인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差不多同一个时代，这个大概在巴黎的1925年，有一个年轻的美国学生，就 Milman Parry，他在巴黎就听了一些讲讲座，说希腊的这个诗人，也不是没有什么个人性的，都是口述文化的，那么 Milman Parry 以后是到南斯拉夫去，在酒吧里面听这些诗人在唱诵诗，那么他发现，他们唱诵的就是每天晚上都要唱诵2个钟头、3个钟头的这个诗，但是每天晚上都稍微不一样，都会说一个故事，但是这个故事也会流动。 그리고 여기에서 소개하시는 분이 바로 밀런 페리라는 분인데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미국인인데 파리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강연을 듣고 상당히 많은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바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 2시간, 3시간 정도 계속 시가를 이렇게 창송을 하는데, 그리고 매번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로 그 내용을 바뀌게 되는 겁니다. 那么 Perry 博士论文写完了以后，就是变成哈佛大学的一个教授，但是不幸的话。 Perry 先生32岁就死掉了。 네. 그리고 그 페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하버드대의 교수가 되었지만 좀 안타깝게 좀 일찍에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他当时的一个本科生就是这个 Albert B. Lord，Albert B. Lord 比较长寿的，活到1991年。 但是在60年代，Albert B. Lord 终于把 Milman Parry 的这个观点写成一本书呢。 지금 두 번째 그 우측에 있는 인물 같은 경우는 엘버드 B. 로드라는 분인데요. 페리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후기에 있어서는 거의 90대 60년, 20세기 60년대쯤에 드디어 페리 선생님의 모든 논점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발표시켰습니다. 所以他的书就叫做 The Singer of Tales， 就是唱诵的这些故事呢。 그래서 이분의 책 제목은 그 Singer of the Texons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那么 Albert Lord 这本书出版了以后。 这就变成我们西方学术界非常流行的一个说法，就是叫做 Perry Lord 口述文化。 네. 그리고 이 책을 발표되고 나서는 서양 학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행하게 되는 그 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은 페리 로드의 구술 문화의 그 기원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那么这个罗德 Albert B. Lord。 他最后的一个结论就是说，事实是如此，在口述环境中没有一个原本。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책에서 내는 최종적인 결론은 사실상 구술 환경 속에서는 기존이 되는 이런 그 본보기가 없다는 걸로 존재하지 않다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那么不但没有一个原本，其实也没有一个定本。他说，就是每一次唱诵这首诗都会改变，都会流动。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본본기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정해진 모델도 없다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술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구술할 때마다 조금씩 변형이 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那么要说到诗经，中国的诗经，是要等到70年代，就是 Albert Lord 这本书出版了以后，有一个年轻的学者，就是王景先。王景先在台湾很有名，是他自己是一个诗人，他有一个笔名就是这个杨牧，那么他在1970年在加州大学 Berkeley 分校做了一个博士论文，那么然后1974年是正式出版的，就叫做《诗经的陶语及其创作方式》。 네,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는 관련되는 연구에서 상당히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70년대 후에 유명해지는 그 학자가 있는데요. 대만에서 상당히 유명하면서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왕정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관련되는 책도 냈습니다. 那他说到这个陶语和包揽所说的这个恒天力是有一定的关系。那么这个王景先说这个陶语就像包揽所说的这个成语，有成语组织的式子。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시경에 나오는 그 이미 구성되는 이러한 문구가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헨텐이라는 그런 시가 속에서 나오는 사용되는 성어가 서로 연관성을 지으면서 논쟁을 벌어졌습니다. 那他说到这个陶语什么意思呢？就是有3个字以上，是重复的在两首诗或者3首诗里面是同样的这个个字。 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의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바로 주로 3글자 이상 기정되는 글자로 구성되는 짧은 문구인데요. 반복적으로 출현되면서 하나의 시 아니면 여러 시에서 고정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는 겁니다. 那么按照 Perry Lord 的这个说法，如果有20%以上的这个语言是陶语的。 那就应该说明这首诗是口述创造的。那么他说在《诗经》里面，每一个部分都有这样，就是从上颂只有2%，但是国风里面有26%，那就是1/4有陶语是重复出现的。 네, 그리고 로드 선생님의 연구로 인해서는 만약에 시가에서 그 중복 그 단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중복률이 20% 넘으면 그러면 이것은 바로 구술 창작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20% 반복되는 단어가 20% 넘으면은 그러면 이게 아마도 구술 창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왕정헌 선생님의 연구로 인해서는 지금 시경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전에 나오는 터워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기성되는 같은 패턴으로 되는 문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因此，王敬先说《诗经》可能也许是口述文学，但是说这个国风的部分应该算是口述文学。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왕정헌의 마지막으로 아마도 시경 같은 경우는 구술의 문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那么王敬先的这本书出版了以后，有很多人批评他说，他利用的这个 Perry Lord 的方法，
使用的不太恰当。其实 Albert B. Lord 自己也批评了王景宪，说他的说法也是没有说服力。 네, 그리고 여기에서 왕정은 선생님의 그 연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특히 로드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관련되는 그 연구에 있어서는 시경하고 사실은 이 구술 문학에 있어서는 조금 억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虽然如此，在王敬宪的这本书出版了以后，最有权威的西方学者基本上都是采取这个口述文化的说法。 네. 그리고 하지만 그 사실상 그 왕정은 선생님의 그 연구 서적이 나온 후에는 서양 학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여기에서 시경의 구술 문학이라는 그런 주장을 지지직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那我这边就是列了5位就很权威的学者。 那么再加上柯马丁先生，那我们现在就稍微看看他们最核心的部分，关于史经口述文化的这个说法。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그 제시되시는 분들은 주로 이 관점에 대해서 논쟁을 가장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어서 다음 부분에서는 주로 이 핵심적인 논쟁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那么第一个就是这个周文龙 Joseph Allen，Joseph Allen 是在90年代把 Arthur Waley 的译文重新编了，那么现在应该算是我们诗经英文译文最权威的一个译文。 네, 그리고 첫 번째 소개할 학자는 바로 주문용이라는 선생님입니다. 1990년대쯤에는 시경의 번역본을 다시 수정하면서 지금의 서양 학계에 있어서는 시경의 번역본에서는 가장 권위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那么他说这个诗歌是在不同的表演环境产生的。 这个表演又是像格兰语所说的这个在祭祀的一个表演的场所产生的。 네, 그리고 여기에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바로 시가는 이 서로 다른 그 연출 환경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那他说这个表演环境完全是变动不居的，就是每一次表演都会改变。说在这个表演时刻以外，诗歌就不存在，只有口述才存在。 네, 그리고 이 연출되는 환경 같은 경우는 상시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있어서는 존재한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 연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바로 사라지게 되는 것은 바로 시경의 구술 문화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那么第二位就是何姆耶 Christopher Harbsmeyer， 他在李约斯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就是中国科技史。 写语言与逻辑的这一卷，他就提到《诗经》是口述文化。 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할 분은 바로 하모야 선생님인데요. 이게 발표하시는 논문은 주로 언어와 논리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관련되는 논점을 토론했습니다. 他说这个希腊文学 Homer 的 Iliad 和 Odyssey， 不可能是在 Homer 时代已经写上来的，因为那个时候希腊没有文字呢。那么 Homer 如果生于公元前1000年前后，那么希腊是到公元前700年才有文字。 네,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되는 일리아드 시가라든가 또한 해당 시기에 여러 가지 호메르스 시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원전 700년에서 기원전 1000년 사이에 이렇게 창출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시기에서는 아무도 문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술 문학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他说，这个《伊利亚特》和《奥迪赛》写下来的时候，是用的已经是古老的语言来写，这个读者不一定能够懂得，其实抄手也不一定懂得。 네. 그리고 일리아드하고 관련되는 이러한 비슷한 옛날에 구술되는 그 작품들 같은 경우는 후기에 비록 서사본이 있었지만 그 서사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고대 언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지 못할 거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언어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那么他说《诗经》也一样，《诗经》是在他的语言已经是古老的。 其实可能已经是过世的一个语言才写下来。 그리고 시경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상고 시기의 언어로서 이미 그 시대가 지나간 그런 언어라고 보는 것입니다. 说在公元前就是战国时代，公元前3世纪抄写者，这个抄手对《诗经》的文本认识，可能。 就是按照它的声音为主，而不是文字呢。 네, 그리고 기원전 3세기의 전국 시기에 있어서는 그 시기에 시경을 이게 초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그 문구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발음대로 이렇게 서사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那么他说有什么证据呢？就是文本，特别就是汉代的，他那个时候是80年代写的，说刚刚出土的马王堆的本子，往往用假借字，那么假借字就是按照这个声音，而不是按照所写的字。 네, 그리고 여기에서 증거를 하나 이게 제시했는데요. 바로 한대의 테스트인 마왕퇴에 출토되는 그 출토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같은 발음으로 되는 서로 통과되는 글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那他的结论就是，这能够说明文本基本上是通过子音而不是子形而为人铭记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테스트 같은 경우, 시경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마도 발음대로 적을 것이고 이렇게 그 글자의 형태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那么，华盛顿大学康道伟，这个 David Connecticut， 他也有同样的一个说法，说传世史经的书写文字和文本，都是受到这个汉代的影响，就是汉代语言已经经过1000年的改编才写上来的。 네, 그리고 다음 학자는 바로 워싱턴대에 있는 그 강달휘 선생님인데요. 이게 시경의 테스트가 나타나는 것은 이미 아마도 시경의 구술하게 되는 시기부터 이미 1000년이 지나간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那他就引用了一个比较有名的一种说法，就是密歇根大学这个白玉平先生说，《诗经》本身应该是周代的文献，但是他所传的就是汉代的衣服。是什么意思？就是到了汉代有很多押韵，就原来应该是押韵，就这个押韵已经改变了，所以他们就利用了汉代的字来代替这个原来的字。 네, 그리고 상당히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101평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이 시경은 아마도 주나라 시기의 문헌으로서 상당히 좀 이전의 문헌으로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대의 문헌이 여기에서 한나라의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도 한나라 시기에 이 테스트를 작성하면서 한나라 시기의 악분이라는 그런 용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나라의
문학을 한나라 시기에 옷을 입혔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那么康道维的结论就是，我们知道现在所读的诗，并不是周朝的古本，而是后汉时修订的本子。旧代的文本基本上是有口头传授的。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경 같은 경우는 한대의 텍스트로서는 여기에서는 아마도 주나라 시기에 구술되는 그런 내용들로 작성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那么，还有一个加州大学文理分校的教授，这个戴美科，在一个叫做《五中儒家经典》。 就在2001年出版的。他说，这个《诗经》的300首诗，有的可能早在公元前5世纪，已作为口头表演本子而存在。 네, 그리고 이어서 소개하실 그 학자의 주장은 핵심 논쟁은 바로 캘리포니아 대학에 계시는 데메가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마도 그 기원전 5세기부터 이미 구술 그 연출의 테스트가 존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那我们传统说法是，《诗经》应该是从西周时代一直到春秋中叶，产生的。但是这个戴美科说，有的诗可能是早到5世纪就是孔子以后，所以码得很厚。 네. 그리고 여기에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차이되는 의견이 있는데요. 기존의 학설은 시경은 서주에서 뭐 춘추 종려까지 출연했던 것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하지만 데메가 선생님은 아마도 공자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라고 보고 계십니다. 那么，大概最权威的就是西方学术界对中国诗词最权威的是哈佛大学余文苏安先生 Stephen Owen， 他对《诗经》有各种说法。 네, 그리고 그 시경에 대해서 가장 그 권위적인 그 한학학자 같은 경우는 바로 하버드대에 계시는 스티븐 오원이라는 선생님입니다. 那么这边就念他在2000年所写的一个结论，就是诗以文字书写之前，大概长期作为口传文献而存在，即使开始属于就我虽然无法断言，但我猜想最早在春秋末年，但直至战国末年，另一个猜测，诗的主要传授模式大概还是以口传为主。 네, 그리고 이게 그 스테픈 오원 선생님의 그 주장은 주로 시경 같은 경우는 문서 텍스트로 서사되기 전에는 대략적으로 상당히 장기간에서는 구술 문헌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비록 그 주간에 아니면 백서에 서사될 수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적어도 전국 말년까지는 시경의 주로 그러니까 전달되는 그런 형식은 구술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那余文先生虽然说是一个猜想，说这个最原始的书写本应该是在公元前5世纪，就是春秋末年，就是孔子时代。但是因为他是西方学术界最权威的一个学者，所以他这个说法是非常有说服力的。 네, 그리고 가장 권위적인 의견을 내셨는데요. 이 오원 선생님이 지적하는 듯이 이 시경의 출현 시기는 아마도 기원전 5세기쯤이 됐을 것이다 라고 바로 공자의 시기라고 보고 계십니다. 那么他在2009年在上海就是一个叫做《东方早报》，有一个人做了一个采访。 那么就引用了他对《诗经》的很多的看法。 네, 그리고 상해 2009년도에서는 상해에 있는 동방조보라는 신문에서는
이 오원 선생님의 주장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他开始的时候就说，他同意可马丁的很多的说法。那么，比如说《诗经》是不可断代的，不可断代的意思就是它一直在流动。 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시경 같은 경우는 그 시대 구분이 하기 힘들다고 보시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유전되는 걸로 계속 이게 전파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那么说，没有证据说明这个在汉代以前，《诗经》有一个整体的写本。 네,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시경은 아마도 그 한나라 시기 이전에는 그 전체적인 기록되는 서사본이 없다는 걸로 보고 계십니다. 那么整体是比较这个水准比较高一点，是不是说一定有305篇诗？但是如果有300篇，这个是不是能够说明是存在的？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라는 전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는 이 305편의 시를 지적하는 건지 아니면 300편만 있어도 이게 시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其实他说，当事人就是战国时代的人，也不会写下来，因为他们一听也不会知道是什么字，他们就是按照这个声音，所以在没听过《诗经》之前是记录不上来的。 네, 그리고 또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전국 시기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해당 시기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소리만으로 외운 것이죠.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생각하면 듣고 글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那么他就是说，想一想，如果《诗经》一直是一种口头文本，又是用古老的方言传送的，那么如果语言变化了，文本的内容也就会跟着变化。 다시 생각해보자면은 예를 들면 시계를 만약에 지속적으로 일종의 구술적인 테스트본이라고 이거 존재하면서 또한 이게 옛날 언어로 전송돼서 되면은 그러면 이 언어가 변화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테스트의 내용도 따라서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那我应该强调说，这是一个采访当中。 语文所案在说话，说的比较随便一点，但是这应该算是他最后的一个结论。 네.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동방조보에서 나오는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좀 깊은 학술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배워나는 이런 논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좀 프리한 분위기 속에서 그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他刚开始说他同意可马丁的很多说法、很多意见，我们现在就要转到可马丁的说法。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오원 선생님의 그 조보에서 이렇게 언급되는 거는 마틴 선생님의 그 의견을 많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부터 그 마틴 선생님의 마틴 컨 선생님의 논쟁을 소개하겠습니다. 那么，可马丁先生头一篇文章是在2002年，叫做《方法论反刺》。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틴 선생님이 발표하는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요. 바로 방법론의 반사라는 그 논문이 있습니다. 那么有一点像那个荷姆耶说，我们看出土文献有很多假借字，所以说那个时候的教授所写的字，就不一定就是原来的字。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게 마틴 컨 선생님의 논문에서는 주로 하무야 선생님의 그 같은 테스트에서는 통과자를 많이 이렇게 가짜 글자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례를 열거했는데요. 아마도 지금 그
서사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글자는 좀 많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那么他这边的一个结论就是嘲笑也会使用不同的字来写同一个词，就是假借字。这说明他们享受了很大程度的书写自由，就是他们乐意怎么样写都可以怎么样写。这也可以翻过来帮助我们解释为什么在所有文本中都会有差不多1/3的译文。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시경을 서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글자를 그러니까 같은 발음이지만 서로 다른 형태, 자형을 나타나고 있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것도 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종류의 테스트 중에서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그 이체자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那在这篇方法论范式，应该是方法论范式，那么他就提出了一个意见，就是我们所看到的这个张国时代或张国秦汉时代的出土文献。 他们是怎么抄写的？ 네, 그리고 방법론의 반사에 있어서는 여기 지금 사고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반사라는 그런 제목일 거라고 이렇게 다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토 문헌 중에서 우리가 봤던 초기에 나오는 텍스트본 중에서는 여러 가지 그 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환경에서 처사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他说，我们可以想象3种不同的方式呢，3种不同的这个情境来解释它们的产生。 네, 그리고 주로 대략적으로 3가지 그 경우에서 탄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第一个就是有一个地本，就是已经书写的一个地本，那么这个抄手一边看这个地本，一边写他的这个抄写本。 네. 첫 번째 경우는 바로 이미 기존에 그 판본이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다시 이게 초사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那他说第二个可能是没有一个地本，但是有一个老师在唱诵或者在念这个原文，那么然后抄手就根据 老师所念的，老师所唱诵的，就写上来。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원본이 없고 어떤 선생님의 그냥 말로 이렇게 구설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쓰게 하는 걸로 이렇게 탄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那他说第3种可能就是也没有老师，没有底本，没有老师。 就有一个抄手，抄手是根据他的记忆来写。 네, 세 번째 경우는 바로 원본도 없고 이렇게 읽어주고 또한 이렇게 노래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서사자의 그 기억으로 이렇게 다시 서사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说这个抄手完全凭任他自己的记忆或者他听到的形式而将文本写上来。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온전히 그 서사자의 그 듣던 그 내용대로 또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적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他说他就按照他自己的分析呢，最后的一个可能性是最大的。 就是没有一个地本，也没有一个老师，就是有一个抄手在写。 네, 그리고 최종적인 연구를 통해서 또 분석을 통해서는 그 마틴 선생님께서는 세 번째 경우를 많이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원본도 없고 이렇게 내용을 다시 구술해주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서사자가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因此这个抄手也是享受很高程度的一个自由来写。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아마도 이 서사자가 최고의 서사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으로 네, 알 수 있습니다. 这个就可以说明，为什么有这么多的同价字？为什么一个本子和另外一个本子不一样？ 네,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나오는 출토 문헌 중에서 많은 판본이 있는데 왜 거기에서 수많은 그 가차자라든가 아니면 위체자가 나타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那么他说这样抄写，好像就是重新写一篇文献，所以每一次有一个抄本。 就不应该算是一个抄本，而应该算是新的一个文献。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 차례의 새로운 초사를 통해서는 이 같은 원본으로 보기보다는 초사될 때마다 새로운 작품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那我应该强调说，这是我现在 给你们报告科马丁的这个概念，那么科马丁的他的论文都是非常复杂、非常详细的，那么还是应该自己去看看他的论文，有英文版，有中文版，有的也有日文版，可惜就没有韩文版。 네, 그리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꼭 그 마틴 큰 선생님의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왜냐면 원문에서는 더 복잡하게 이렇게 연구하면서 더 상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본이 있고 어떤 논문도 1어 본도 나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네네. 那我另外应该强调，就是科马丁2002年第一次提出这个概念，到现在已经经过了21年，那么21年当中有新的证据，科马丁的这个论点好像也经过一定的改变。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방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마틴 선생님의 그 이 의견들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으로 2002년도에 나온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지금까지는 또 많은 관련되는 출토 문헌들이 그러니까 출토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의견들도 조금 변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那譬如说1个月以前。 我们在北京的清华大学，我听科马丁做了一次讲座，就是他们同样的这些问题。 네, 그리고 한 달 전에 북경의 청와대에서 마틴 선생님의 강연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관련되는 내용을 또 언급하셨습니다. 那在这个讲座，科马丁连一次也没有提到口述文化。 그리고 사실은 좀 이 강좌에서는 해당 강좌에서는 구술 문화라는 단어는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但是他还会强调这个流动性，就是文本每一次抄写都会经过一定的改变。 네, 구술 문화와 관련되는 단어를 언급한 적이 없지만 그 강좌에서는 특히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이 텍스트의 유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사될 때마다 새로 업그레이드 되는 만큼 새로운 창작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不知道这是不是说明他的说法已经经过很大的改变，还是他觉得在清华大学他口述文化这个说法可能 不太受欢迎的，所以他就不要强调。 네,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일단 이 마틴 선생님의 그 연구 그 주장이 조금 변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구술 문학이라는 이 시경은 구술 문학이라는 이러한 관점을 아마도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환대를 받지 못할 것이란 이게 생각하면서 그걸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那有另外一个可能他知道我会在那个会场，所以不要说的太过分。 그리고 아마도 선생님도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 관련되는 내용을 더 많이 언급하지 않았으면 조금 더 좋을 듯한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겁니다. 那么大概也是20年以来，我自己也参加了这个辩论，但是我的态度和科马丁的态度应该算是很不一样的。 네, 그리고 이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서는 사실은 선생님의 개인적인 그 연구 의견으로 봤을 때는 마틴 선생님의 연구 결론이랑 약간 좀 이렇게 반대로 되는 좀 많이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其实我现在正好这几天在美国这个纽约大学出版社要出一本新书，叫做《Writing Early China》。 就是中国古代的书写，那么把我12篇论文统都编在一个论文集。 네,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는 계속 미국 뉴욕 대학 출판사를 통해서는 지금 관련되는 그 12편의 선생님의 논문을 이렇게 다 합쳐서 책을 내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那么这本书就应该算是我最集中的证据呢。 就是最详细的一个讨论。 아마도 이 책은 선생님의 가장 핵심적인 의견들을 수록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但是关于《诗经》，大概最重要的一篇文章，就是左边这个在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发表的一篇。 那么然后在中国山东大学的这个文史哲发表的一篇中文的译文。 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논문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논문입니다. 좌측은 미국에서 발표했던 논문이고 우측은 바로 중국에서 발표했던 부분입니다. 我就是想利用出土文献来讨论《诗经》的这个口头和书写性质的。 네, 그리고 사실은 주요 목적은 바로 출토문헌으로 통해서 시경의 구술과 서사적인 성격을 토론하자고 하십니다. 那在我这篇文章里面，我是讨论《诗经》的3个不同的阶段，一个就是它产生的阶段，一个是它传授的阶段，一个应该是它编辑这个定本的阶段。那也就是说，在西周时代、春秋战国时代和两汉时代。 네, 그리고 주요 토론 문제는 바로 시경의 3가지 단계를 토론했었습니다. 바로 시경의 출현, 시경의 전수 과정, 또한 시경의 편집 과정을 토론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서주, 춘추, 그리고 한나라 시기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其实我说这3个阶段都有很浓厚的证据来说明文字。 书写是起了一定的作用。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출현부터 편집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증거물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문자의 서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那比如说，余文素安先生说，在战国时代，当时的人不会用汉字来写诗。 但是我们现在看的秦华简，有好几篇都是写诗，而且他们所写的诗跟《诗经》的诗不是一模一样，但是非常相似。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옛날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전국 시기에서는 사람들이 뭐 글자로 자기의 시를 이렇게 표현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보고 계셨지만 지금의 출토 문헌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진한 시기 그 전에 그 여러 가지 관련되는 자료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비슷한 영향을 띠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其实我这篇文章也是篇幅很长，证据我可
可以说很详细呢。那么今天恐怕因为时间的关系，我来不及全部都说明了。但是大家如果有兴趣的话，有英文版，有中文版。 네. 그리고 이 출토 문헌과 시경의 구술과 서사 성격 문제의 논쟁 논문에서는 상당히 편곡 깁니다. 길고 거기에서는 많은 증거 자료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만큼 상당히 상세하게 분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짧아서 일일이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원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那另外就是，我觉得是不需要太说明这个2015年所发表的那篇文章，因为在这个文章发表之后，有很多新的证据，我们就可以提。 네. 그리고 2015년에 스님께서도 발표하시는 논문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 또 새로 나오는 출토 문헌이 많기 때문에 또 새로운 증거물을 많이 이렇게 제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那比如说在2014年，我们已经听说在湖北省荆州附近有一个发现，那就是沙扎台的这个北方，很可惜，到现在为止，这个北方还没有发表。 네, 그리고 2014년쯤에 이렇게 들었던 소문이 있었는데요. 허북성의 하가대의 그 폐풍이라는 그 지금 저 중간에 그 제시되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요. 하가대의 폐풍이라는 그 자료가 출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但是我们听说，沙扎泰的这个北方一共有14篇，沙扎泰的有12篇，所以是比较完整的一个文件。 네, 그리고 듣던 바로는 이 그 폐풍에 출토되는 폐풍에서는 원래 기존의 폐풍의 그 원문은 한 14편 정도 되는데요. 출토되는 그 자료에서는 12편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也差不多是那个时候，2015年，我们听说在安徽大学，他们也买了一批就是盗墓的这个竹简，这个在2019年就出版了安徽大学收藏的史经。 네, 그리고 2015년도에 그 안휘대학에서는 이 도굴당한 그 시경 그 판본을 이렇게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출판되었습니다. 这个安大史经一共有国放的65篇，应该是张国忠业的这个写本。 跟我们传世史经也不能说是一模一样的，但是非常相似。 네, 그리고 안휘대학에 이게 그 구입한 시경에 있어서는 구풍과 관련되는 대부분 그 편목을 다 포함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 없지만 사실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但是也会有人说，安大史经是盗墓的，所以不一定可靠，不是由考古学家挖出来的，所以不一定可靠。 네, 그리고 사실은 일부 학자들이 지적하는 바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도굴당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믿음성이 조금 신뢰받지 못한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但是大前年也是在湖北省这个荆州附近有王家醉的史经，听说是也不是完整的史经，但是每一部分都有，那就是说国风、小雅、大雅、周颂全部都有一部分。 네, 그리고 2021년도에 그 나오는 왕가죄의 그 시경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구풍이라든가 소화 대화와 관련되는 파트별로 다 조금씩 포함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其实我觉得这就可以说明，至少在战国时代，史经的写本是比较流行的。
적어도 이러한 자료들이 나타나는 만큼 전국 시기에 있어서는 이 시경의 그 초사본이 상당히 유행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那我那篇文章就是2015年，我利用了西周时代的同期铭文，我说这个同期铭文在很多方面跟《诗经》的歌词是相似的。那至少可以说明在西周时代他们有这个本能来写这样的诗。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선생님께서 연구에 있어서는 또 청동기의 명문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청동기의 명문에 그 제시했던 가사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경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那我也利用了就是它的传授呢，就是春秋时代的传授，我提出了一些这个文字的译文，就是这个字不是一个假借字，而是心近字恶，就是因为它这个字形相近，但是就不一样的，这就应该说明就是这个教授是看了一个地本，但是他看错了。 네. 그리고 춘축 시기에 있어서는 바로 이 시경의 전수 과정에서는 얘기해서 이게 초사자가 이렇게 원래 환본을 초사하는 과정에서는 그 어떤 글자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초사되면서 이 가차자보다는 그냥 좀 틀린 글자라고 보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那么然后关于汉代这个写定本的时候，是不是有就是记忆？ 还是有一个地本，我就提出了一些证据说明，有2首诗，有一章是从这首诗弄到另外一首诗，这个证据就是都是就是这个我现在记不得是哪一个证据，就是都诗人，一首诗，它头一章就好像跟下面的几章就不是一首诗，这个应该说明，汉代的《诗经》是按照一些竹简来编辑的。 네, 그리고 한대로 넘어가면서 이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걸쳤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는 바로 뭐 어떤 사람이 이게 그 원본을 읽으면서 이렇게 두 곳에 위치하고 있는 시를 다시 한 곳으로 이렇게 합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도 그 시대에 있어서는 이 주간에다가 초사하다 보니까 이 순서상으로 이렇게 조금 개인의 그 또 의견을 부과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那我也是引用白平的这个非常有名的一句话，他说这个《诗经》是一个旧代的文献，但是我们所看的就是穿着这个汉代的衣服。我承认是到汉代经过了一些改变，但是这个文献本身就是旧代的一个文献。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백일평 선생님의 상당히 그 재미있는 비유를 이렇게 인용했는데요. 시경은 바로 한복을 입고 있는 주나라의 테스트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대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고, 하지만 변화가 있는 만큼 이 원본 테스트는 아마도 주나라 것일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那我应该指出，我发表这篇文章的时候，《哈佛 Journal》是要送到外面，要匿名的这个审查，审查有一个人是提出了一些反驳，我觉得他的反驳也是值得思考的。 네, 그리고 이 논문을 발표했을 때는 이게 똑같은 절차가 있는데요. 이게 심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심사 과정에 있어서는 심사위원분께서는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하는 내용도 상당히 좋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다. 他说我这篇文章是摄取了很好的一个机会，来再思考更深刻的一些问题。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는 바는 바로 이 논문을 놓치는
시는 그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 구술과 서사의 서로 이렇게 서로 융합되는 그런 과정을 놓쳤다고 이게 토론하는 것을 이렇게 놓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就是思考口传和书写的教和，这两个应该互相影响。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로 이 구전 문화하고 서사 문화가 서로 간의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他提出了这个口传和书写的交合，在很多不同的阶段，比如说在学习的阶段，在著作的阶段，在表演的阶段，在书写下来的阶段，在存在档案的阶段。 在重新表演的阶段，在包括在完整的记字阶段，这些不同的阶段。 네, 그리고 여기에서 구전 문화하고 그 서사 문화의 융합은 사실은 여러 가지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뭐 학습하는 단계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또한 연출하는 과정, 또한 여기에서 서사되는 과정에서 심지어 이렇게 보존하고 이렇게档案으로 이렇게 남겨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나타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새롭게 이 시경을 연출하는 그 단계에서도 이렇게 또 많은 그 구전 문화하고 서사 문화 융합의 영향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那他还说这个口传这个概念是比较笼统的，但是每一个人用口传不一定有同样的一个概念，就有很多不同的说法。 네, 그리고 구전이라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는 같은 정의로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那我同意呢，我觉得这些问题也是提得很好，但是没有一个简单的答案。我觉得思考能够更使我们深入的研究。 我觉得在将来一定会新的证据出来。那么这些新的证据，我觉得有的可能会解决我们现在所有的一些问题，但是我觉得更可能他们会提出一些新的问题。 네, 그리고 좋은 상당히 이 심사위원분께서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하지만 이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이 간단하고 쉬운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자료라든가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는 아마도 더 많은 그 좋은 연구 성과가 다시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谢谢，谢谢。谢谢，辛苦了。来，喝。